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며칠 전에 저희 집 문 앞에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바라봤던 눈빛이 예전에 만났을 때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지라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을 때는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빠가 슈퍼에 들러 맥주를 사오던 도중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돌려보냈었네요. 그때 겪었던 상황들이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는지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이네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던 남자와 약 2년 정도 만나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남자의 말에 저희는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었죠. 부모님께는 연애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사진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을 때 부정적인 반응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2년간 조금이라도 다퉜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셨어요. 너희들 만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니?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보면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만 연애와 결혼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잘 알아야 돼. 결혼 이후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건 순식간이다.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봐왔으면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정말 괜찮은 남자라면 결혼하는 게 맞겠지만 모든 사람이 한결같지는 않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빠 봐봐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엄마 예전에 연애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꺼내줄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게 됐다며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지. 결혼 전에는 상당히 깔끔한 외모와 복장이 마음에 들기도 했었지만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건 모든 행동들을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자기 관리에 철저했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신혼집은 점점 쓰레기장이 되어갔어. 그리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너희 아빠 웬만해서는 씻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니? 결혼 전에 연애하는 동안 나갈 때마다 씻는 게 너무 싫었었대. 그때 알았지. 내가 정신 나간 남자랑 결혼을 했구나. 그리고 이미 기차는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다.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다면 결혼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엄마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엄마의 조언을 듣고 있던 도중 아빠가 배를 만지며 천천히 걸어오면서 배고프니 밥 차려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와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벌써 상한 상태였던 엄마가 밥 차려주는 기계인 줄 아냐며 화를 내고 말았네요. 갑자기 당황한 아빠는 꼬리를 내리더니 아무 말도 못한 채 깨갱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결혼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셔서 저녁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살아오는 모습을 그동안 봐왔던 저도
그만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각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지낸다면 분명 만족할 만한 결혼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그동안 보냈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만족하지 않았던 적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집에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날짜를 잡았고 부모님은 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데려온 사윗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밝은 분위기로 시작된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너무나도 좋았고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네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함께한 자리가 끝이 나고 많은 신경을 써주셨던 엄마는 다리가 풀렸는지 엄청 긴장했었다며 꽤 지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집으로 돌아간 예비 신랑과도 통화하면서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며 기분 좋은 대화가 오고 가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 예비 신랑의 전화를 뺏었어요.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고 자기 집에는 언제 인사하러 올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다가오는 주말에 찾아뵙겠다며 시모와 대화를 끝낸 뒤 연달아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약속했던 주말이 다가온 날 예비신랑과 함께 초인종을 누른 뒤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를 보며 밝게 웃어준 시모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정신없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잡더니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곤 서로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말을 편하게 하겠다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셨고 저도 그렇게 대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언제쯤이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이제서야 데리고 왔네. 둘이 만난 지 2년이나 됐었다며? 그 전에 충분히 인사 올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좀 서운한데? 그래도 마음 잡고 결혼하려고 찾아왔으니 그 전에 있던 서운한 감정을 날려버리도록 하지. 그 대신 최대한 빠른 날짜에 상견례를 찾고 싶은데 괜찮지?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설 명절에 우리 집에 찾아올 친척들이 하도 새아가 얼굴 보고 싶어 해서 이참에 얼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야 새아가 너도 일찍부터 얼굴 익히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 미리미리 적응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명절날 다른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라고요? 너무 급한 거 아닐까요? 뭐가 급해? 어차피 결혼해서도 보게 될 터인데. 매도 미리 맞는 게 좋다고. 괜히 질질 끄는 것보다 이번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어서 밥부터 먹어라. 다 식겠다. 어머님은 밥부터 먹자며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못하게 끊어버렸고 곧바로 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명절날 와서 다른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직 명절이 다가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지금의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현재의 분위기를 즐겼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식을 날라주시던 꽤 젊은 가정부인 것 같은 여자가 제 앞으로 넘어지면서 음식이 전부 쏟아버렸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뜨거운 음식이 아닌 반찬 위라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음식물로 옷이 전부 물들어 버려 특별한 날만 입었던 비싼 옷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이봐요. 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서빙을 맡긴 거예요? 문제없다며 데리고 들어온 것도 불만이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본사에 전화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더니만 당신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이러려고 장애인을 고용하신 거예요? 대충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 받은 출장 뷔페 서비스는 너무 실망스러워 그냥 못 넘어가니 그런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잠시 서빙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음 주부터 주의시킬 테니 이번 한 번만 양해 부탁합니다. 제발 본사에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평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불만족스러웠다고 얘기하면 분명 페널티가 들어올 게 뻔합니다. 이번 출장 뷔페는 절반의 금액만 받을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탁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면 옷에 대한 금액도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어머니, 그만하시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여기 업체 한두 번 이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경 써주려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수 너도 크게 다친 건 없지?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실수한 직원 제 딸입니다.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저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쪽들이 실수한 거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저희 사정이 아니잖아요. 타당하게 돈 내고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정상인들도 실수하는 마당에 단순 장애인도 아닌 청각장애인을 딸이라고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들었으니 기분 좋은 날 전부 망쳤으니 그에 따른 전액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되겠네요. 직원 아줌마가 실수한 청각장애인이 자기 딸이라고 얘기한 순간 시모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되레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직접 피해를 받은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꺾여버린 분위기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 난리가 나버렸고 흥분한 시모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살짝 고민을 하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마무리된 이후 출장 서비스 도우미분들은 전부 철수를 했고 보상은 차후에 본사와 연락해 처리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네요. 그렇게 출장 뷔페 직원들은 전부 돌아가게 되었고 시모가 건네준 옷으로 바꿔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바뀐 첫인산 날 오랜 시간 잊지 못하고 예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집 앞까지 데려다 시모의 옷을 갈아입고 음식물로 변색이 된 옷과 함께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옷이 원래대로 복구가 되냐고 물어봤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도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며
세탁소 사장님은 이리저리 옷을 살피고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비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떠올렸고, 와 좋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놀라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부인이 명절날 오라고 했다고? 결혼 전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친척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 시집살이를 시키겠니? 엄마가 들어볼 때는 그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누구인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명절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고 지순이가 결정해서 움직이도록 해라. 엄마의 말대로 시모는 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 저를 보며 흥분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들떠 있으셨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친척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날 잠깐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는 걸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고, 며칠 뒤 예비 신랑과 함께 만나 저녁을 먹으며 예비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출장 뷔페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말도 마.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는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한두 푼 하는 금액이 아닌데 서비스가 엉망이었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신 상태셔. 어머니가 지수 네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얘기한 뒤 전액 환불을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는 힘들었는지 나중에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율이 된 것 같아. 어찌됐든 상황은 정리가 되었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그 청각장애인 너무 불쌍하지 않아? 생긴 것도 멀쩡한데 듣지 못한다니 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 얼굴도 이쁘게 생겼잖아. 그 청각장애인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하는 말로는 선천 쪽이 아닌 사고로 인해 청각을 잃었다던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어머니가 워낙 다혈질이셔서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신데 시간 좀 지나니 괜찮아지셨는지 지수 너 가고 나서 출장 뷔페 직원들이 다시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어. 그리고는 어머니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음에 이용할 때는 다른 직원분으로 와달라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었지. 아마 다음부터는 만날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지수 너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쪽으로 옷에 대한 금액 보상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명함으로 전화해서 보상 받도록 해. 어찌됐든 잘 해결됐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사람들도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겠지.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일까지 생겼네. 그 청각장애인이 우리와 비슷한 나이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더 안타까운 것 같아.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잖아. 예비 신랑은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고 보상을 받으라며 건네준 명함을 바라보고 있는데 딱한 사정을 듣고 나니 차마 보상을 받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소에 맡겼던 옷들도 다행히 예전의 상태로 돌아와서 크게 보상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고 그 이후 예비 시모가 몇 번을 더 불러 간단하게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말투가 거칠으셔서 그런 거지 저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으셨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주셨고 뭐든지 잘 챙겨주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시모의 가분한 사랑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 또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얘기가 나오면서
명절 이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예약을 해두었네요. 그렇게 시댁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어느덧 명절날이 다가왔고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기대에 부푼 듯한 말투로 시댁에 와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한 뒤 예비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집 앞에 많은 차들이 벌써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많은 시댁 친척분들이 식사를 하며 명절을 즐기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고 예비신랑과 함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린 뒤 시모의 안내에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마당 한쪽에 많이 본 사람들이 있기에 자세히 보니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직원분들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왜 저기에 있냐고? 뷔페 음식 반값에 해주겠다고 했었잖아. 아무래도 엄마가 명절 음식을 혼자 많은 걸 준비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명절날 원래 쉬는데 부탁을 하니 그동안 자주 이용하던 곳이라 이번에 음식 준비를 해주셨어.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다들 얼마나 궁금해 하던지. 괜히 시간 뺀 건 아니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얼굴만 비치고 들어가도록 해. 솔직히 시애미는 새아가가 부담스러워서 안 올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와줘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들, 조금 있다가 분위기 봐서 새아가 데리고 나가거라. 알겠지? 고객님,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슬슬 음식들 전부 집 안으로 옮길까요?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이 많이 식었더라고요.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이번에는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부탁드려요. 솔직히 다른 분들 시키려 했는데 인원이 없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도 사고 치시면 그때는 저도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서로가 조심하자고요. 시모는 혹시나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또다시 발생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마당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출장 뷔페 직원들은 모두가 주방으로 음식을 옮기고 있었어요. 청각 장애인이 되어버린 여자를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고로 잃었다는 말에 현재의 삶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다시 세팅하는 동안 어느새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친척분들과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집으로 돌아갈 분들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거실에서 또 한 번 2차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멀찍이 서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들을 보니 식사는 하셨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담으면서 직원 아줌마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았네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늦게 끝나지만 그래도 그때 저희가 잘못했던 일도 있고 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서비스해드리고 들어가려고요. 저녁은 퇴근하고 직원들끼리 근처 식당에 문 열은 곳 있으면 잠시 들려 먹으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옷 비용 청구 안 하셨다면서요? 꽤 비싸 보이는 옷인 것 같은데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 딸이 청각을 잃다 보니 남들보다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자주 넘어지네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일 벌써 잊었는걸요? 저희 시어머니도 오늘 상당히 만족하셨는지 행사 있을 때 자주 불러야겠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소한 것까지 전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따님은 어디 가셨어요? 직원 아줌마는 잠시 화장실에 간 것 같다며 음식이 비어있는 통을 정리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데 2층 계단에서 예비 신랑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여자 직원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걸 느꼈고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게 되었네요.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신랑은 기분 나쁜 듯 쳐다보고 있자 당황했는지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급하게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왜 아무도 없는 2층에서 내려와? 상당히 당황한 눈빛을 보내고 있네? 땀은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술을 좀 마셔서 그런지 열이 올라와서 땀이 좀 나네. 나 찾고 있었어? 그게 1층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2층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같이 내려왔지.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기분 상했다면 내가 미안해. 당연히 기분 상할 수 있는 문제지. 둘이서 손잡고 내려오는데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나한테 바라보는 눈빛보다 더 부드러웠다고. 동정심에서 나온 눈빛과는 전혀 달랐는데? 우리 결혼할 사이라는 거 잊지 마. 저번에도 신경 쓰이는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데 괜히 안 좋은 말 나오면 좋을 거 없잖아. 안 그래? 꼭 둘의 사이가 사랑하고 있는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좋지 않았던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닌 어른들도 계시는 시댁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옆에 붙어서는 계속해서 표정을 살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한 뒤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하며 나갈 준비를 하는데 출장 뷔페 음식도 전부 떨어진 상태라 식기류들을 차에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에서 직원 아줌마와 딸이 심각한 대화를 수화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차피 내일도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현관을 나와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향해 걸어가던 도중 갑자기 직원 아줌마가 딸의 속치마를 들추며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잘 되지 않는지 어두운 저녁이라 힘겨워 보이길래 난처한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모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둘이 급하게 차로 가더니 가위를 들고 속치마에 있던 무언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아줌마 손에 들려있던 물체를 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급하게 뒤로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황해하자 가까이 다가가 뭐 한 거냐며 물어보게 되었네요. 직원 아줌마는 말을 더듬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속치마에서 무언가를 꺼낸 물건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별게 아니라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며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별게 아닌데 되려 저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아줌마의 행동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아줌마를 밀친 뒤 차 안에 있던 밴드로 된 물체를 꺼내들자 너무 놀라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네모난 버튼처럼 생긴 거였는데 카메라로 되어 있는 모양과 녹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버튼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었어요. 뭐 하는데 쓰는 거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리길래 무슨 짓을 꾸미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온 집안이 울려 퍼질 정도로 아줌마에게 화를 내자 제 목소리에 놀란 시모와 친척분들이 급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물건을 건네주자 친척분 중 한 명이 무선 리모컨이라면서 녹화할 때나 사진 찍을 때 쓰는 물건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어딘가에 카메라들 숨겨놓았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당장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 대해 말하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끝까지 입 밖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시모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며 예비신랑을 보며 말했는데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이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으며 되레 제 편이 아닌 직원 아줌마 딸의 편을 들어주었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직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말이 돼? 설마 너 저 여자 좋아하니? 경찰서 갈까봐 그게 두려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저 청각장애인 여자를 좋아한다고? 세아가, 시애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어머님, 아까 무슨 일이 있은 줄 알아요? 둘이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요. 화장실 위치를 잘 모르니 바래다 준 걸로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면서 둘이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교환하는 눈빛이 상당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다니까요.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냐? 저 여자가 감히 내 아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생긴 것도 이쁘장하게 생겨서는 남자들한테 꼬리칠 것 같더구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둘이 사랑이라도 한다는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머님, 일단 카메라를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니까 입을 꾹 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는 제 말에 동의하며 친척분들과 함께 카메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제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닌 아줌마 딸의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도망갈지도 모르니 잡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갈 상황은 아니라 둘의 사이가 더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찾던 도중 2층에서 둘이 내려왔던 곳을 다시 올라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장실 주위를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제 걸음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신랑의 서재인 진열장 앞에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작고 네모난 렌즈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네요. 명품 자기들 사이 틈에 들어가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들어 안에 있던 영상을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있자 시모가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급하게 다가왔고 바닥에 떨어진
초소형 카메라를 들어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본 순간 시모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척분들은 직원 아줌마와 딸을 저희 앞에 데려왔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아 겨우 일어난 뒤 아줌마와 딸과 예비 신랑의 얼굴에 뺨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분이 안 풀려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진열장에 있던 명품 자기를 꺼내어 예비 신랑에게 던지고 말았네요. 예비 신랑 또한 자기도 이런 게 찍혀 있을지 몰랐다며 놀라고 있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어요.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청각장애인인 여자와 예비 신랑은 눈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에 내려왔을 때 둘의 눈빛이 사랑스러웠고 제 앞에 섰을 때 얼굴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던 거였네요. 결국 이 일로 파혼을 하게 되었고 금전적으로 손해본 부분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또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촬영을 했는지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이용해 부잣집들을 돌며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취득을 했었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쁘장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예비 신랑도 동정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몇 번 꼬리를 흔들며 접근하자 그대로 넘어간 거였어요. 자기 딸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놈은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그것도 몇 달 만에 나타나서는 임신한 여자를 두고서 말이죠. 경찰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밤길이 무섭기만 하네요. 시모는 그때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결혼 전에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결혼을 했었다면 지금쯤 저도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사람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조심하시고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 가득한 삶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